열정과 성공으로 기업을 일군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 뜨면 총 쏘는 총수담아 총총총 오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총총 오늘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차쌤,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총총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준비해봤어요. 구직자와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취업 또는 이직 시 재택근무 여부를 입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해요. 근데 재택근무가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10명 중에 6명이면 그래도 꽤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되게 이제 뭐 맛집을 간다거나 뭐 유익한 혜택을 얻게 되면 네.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 번만 가본 사람 없다처럼. 한 번이 재택근무에 발을 디디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방송국에 여러 컨텐츠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반 직장인분들은 한 번이라도 재택을 집에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근무도 집에서, 퇴근도 집에서, 다 집에서 근무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이 재택근무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매일 재택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따진다기보단 유연하게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을 고려하는 범위까지 포함해서 10분 중에 6분 정도가 고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복리후생을 더 투자하는 것보단 오히려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혜택, 근무 어떤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뭐 글로벌 회사들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움직임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마냥 좋은 뭐 근무의 방법이다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 구직자분들한테는 많은 아직까지는 좀 수요가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닐까 싶고 당분간은 이런 것들로 입사 결정에 많이 중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재택근무라고 생각해서 재택근무만 생각했는데 그게 회사 근무의 유연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였네요. 지금 우리 2%나 날씨 정보를 댁에서 저 그런 상상은 해본 적 있어요. 그 뒤에 크로마키도 없고. 코로나 때 이제 뒤에 초록색 배경에서 그쵸.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꼭 되시길 바랄게요. 네, 언젠가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요새 이제 4월 말이 되면서 상반기 채용이 무르익고 있잖아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또 신입사원, 경력직 사원들의 채용 소식이 좀 많은지 어떤지 좀 흐름을 알고 싶어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방송 시작 전에 대기실에서 저희 작가님이랑 채용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동향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워낙 또 업력이 있는 작가님이셔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채용 그 오픈 소식은 많은데 막상 공고를 열면 그렇게 막 채용을 많이 하는 공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알맹이는 별로 없고 뻥튀기만 있는 느낌.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이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 알짜배기로 정기적인 채용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동원그룹입니다. 동원그룹이 다음 달 초까지 5월 초까지 채용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신입, 뭐 경력, 주기적으로 채용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동원그룹 하면 사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동원, 참치. 그렇죠. 네, 알짜배기 기업인 것 같은데 또 동원그룹을 오늘 힘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총총총 네 번째 인물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궤도에 올라야 된다. 이만한 인물을 섭외할 때가 됐다. 그래서 자체 섭외를 한 동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재철 명예회장 우선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일단 35년생이십니다. 35년. 예, 1935년생. 2035년이죠. 1935년생이시고요. 부산 수산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 수산대학교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부산 해양대학교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대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주로 뭐 서울대학교에 혹은 뭐 유명 서울에 있는 대학들로 입학을 하시지만 이분의 경우는 특별하게 어로학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어로학과라는 건 말 그대로 해양과 바닷속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던 그런 학과인데요. 그 학과에 입학을 하시고 중간에 휴학을 하셔서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 걸 믿고 국내 최초 원양 어선인 진화모를 1958년, 즉 23살 때 오르게 됩니다.
남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직접 선장으로서까지 활약을 하면서 캡틴 김으로 이름을 날려서 참치 어획을 하고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우와. 참치 선단으로 종횡무진 바다를 누볐던 이분께서는 35세가 되던 해 선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동원 산업을 1969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오. 창립 3년 만에 어선 11척을 보유하는 입지전적의 성과와 함께 원양 어업을 주력 사업으로 해서 오늘날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한 동원그룹이 일구었던 분이 바로 이 김재철 회장입니다. 이 동원그룹은 대개 이제 창업기, 80년대 성장기, 90년대 성숙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최종 도약의 길로 나누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를테면 미국의 최대 참치캔 회사인 스타키스트를 인수한 거, 아프리카 최대 수산캔 업체인 세네갈의 SNCDS를 인수한 것들, 이런 원양 어선의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비재, 생활문화 기업으로 발돋움하게끔 하는 것은 김재철 회장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원양어선 출신 선장님 김재철 회장. 에피소드를 알아보는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볼 텐데요. 오늘 차쌤이 정하신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바다요? 예, 제가 약간 교장 선생님 같은 마인드로 이 키워드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네. 대부분 이제 뭐 동원하면 참치가 떠오르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참치보다는 이 참치가 시작하게 된 그 배경,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볼 수는 없다. 그래서 키워드를 바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이제 원양어선 선장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바다에서 네.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꽤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이분이 전남 강진 출신이거든요. 그 강진의 농업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나오셨는데 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세상은 바다를 어떻게 정복하느냐에 관련이 있다라는 아주 촌철살인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뭐 어떤 말을 하셨는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네. 회장을 통해 그 김 회장의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 담임 선생님의 영향을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서울대 농업대학교를 장학금을 받아서 입학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부산 해양대학교에 어로학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와. 당시 이름 부산 수산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바다로의 꿈을 키워서 1957년에 진화모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화모가 미국에서 거의 폐기 처분됐던 오래된 이런 해선, 그러니까 결국 조업을 하기에는 좀 낙후된 어떤 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낙후된 배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큰 꿈을 안고 네. 과감하게 해외로 인도양, 남태평양 뻗어 나가서 참치 어획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무작정 일단 올라간다는 것도 신기한 대목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어선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경력자만 우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내가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고 바로 뛰어든 거죠. 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한 학생이 서울대 경영대에 장학금 받기로 하고 입학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의 세상은 드론이 대세다. 그래서 네. 갑자기 드론 학을 다루는 학교에 갑자기 그냥 무작정 들어가고 네. 드론 조종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내가 경력자 뚫고 돈 안 주셔도 되니까 드론 조종해 볼게요. 이렇게 사업을 한 거다.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좀 괴짜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와닿으셨나요? 네네, 확 다행입니다. 와닿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그런 좀 뭐랄까요? 누군가에게는 괴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확실한 신념과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바다로의 도전.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와. 이런 키워드나 표현이 예.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기보단 실제로 동원그룹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회장님의 배경을 알면, 이 김재철 회장의 배경을 알면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보국의 가치를 바로 회장의 이런 청년 시절의 일대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와, 근데 정말 제가 괴짜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추진력 하나만큼은 남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졌던 게 1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회사한테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서 하고 일단 무작정 배에 올라타서 그렇죠. 몸으로 부딪혀 보겠다 그렇죠. 하는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 한 척, 지남선으로 동원 참치의 역사가 시작된 거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 뭐 주력 경영 주간지라든지 일간지들과 인터뷰한 걸 보면 네. 우리나라를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보는 좀 역발상의 모습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삼면이 바다이고 좀 고립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세계 지도의 위치를 뒤집어서 보면 오히려 밖으로 뻗어 나가는 형국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사업에 있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부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다를 놓치고는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일찍이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부두 형상. 결국 이게 특정한 전략적 관문의 요충지가 되니까 다양한 사업을 바다로 뻗어나가는 것, 그중에서도 원양어업으로
본인의 사업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고요. 와.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 참치 어획을 당시 국내 삼면의 바다, 동해남의 황해에서는 주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철저하게 해외로만 나가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경쟁력도 일찍이 청년 시절 캡틴 김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결국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본인의 참치 어획 사업에서부터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와, 시선을 바꾸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뭔가 와닿는 말인데요. 마음에 닿기도 하고 뭔가 애국심이 뿜뿜하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이 김 회장이 바다 사랑을 넘어서 바다 경영의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인터뷰들을 보면 바다가 변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도가 불면 네. 피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면 돌파해야 될까? 예.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네. 대부분 좀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기 마련인 건데 과감하게 뚫고 지나가니까 오히려 더 평안한 곳 그리고 많은 어획이 있는 곳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도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일 것 같아요. 와. 결국 실력을 갖춘 자가 외압이나 외풍이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창업을 할 때 보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혜택받는 걸 뭐 당연시 여기는 문화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네. 모든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간절함으로써 간곡히 필요로 할 때 오히려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실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참치 어획 사업을 해서부터 김재철 회장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 취업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어려움도 돌파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바다는 오로지 실력과 이제 본인의 그런 운에 맡기는 것, 그리고 의미하는 부분이 많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동원 김재철 명예회장의 첫 번째 키워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갖춘 그 1세대 경영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영 마인드를 갖추는요. 그러니까 오. 경영 마인드라는 게 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네요 하는 식의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의 면모라기보단 예. 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그 기업체가 어떤 의미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오. 단순히 그냥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단 큰 흐름을 보고 이 바다라는 것을 매개로 내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항해를 하는 선장의 마인드로 내가 사업체를 끌고 나가는 것 그리고 회사를 통해 국가의 다양한 특히 물류라든지 다양한 어획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겠구나라는 항해사의 마인드로 이 경영을 이끌었다는 점은 단순한 뭐 사업가라기보단 경영인의 마인드를 갖췄던 그런 분이 아닐까 싶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예. 실력을 갖춘 자에게 복이 있다. 결과가 좋게 성과로 이어진다. 이런 네. 부분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그렇죠. 사실 동원그룹에 대해서 그 참치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참치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원양어선 출신 선장이었고 네. 또 이런 배경이 있는지는 정말 몰라서 오늘 이야기가 실제로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참치캔이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그 시점이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70년대 후반부터 조금 유행이 돌아서 80년대 초에 이제 사업이 본격화가 된 걸 보면 이 참치캔 사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김재철 회장의 역량이 실력이 원양업을 넘어서 네. 사업화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재철 명예회장의 두 번째 CEO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문사철 600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문사철 600이요. 문사철은 제가 인문대학 출신이어서 네. 알거든요. 네네. 문학, 역사, 철학. 네. 근데 이 생각의 기틀이 되는 네. 정말 핵심적인 주요 학문, 네. 문학, 사학, 철학. 이거 네. 말고 600은 뭐예요? 그냥 600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600권을 읽어야 네네. 된다. 대본대로 진행 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어떻게 살리나 걱정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이게 문학책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준다. 역사책은 현실의 문제를 오랜 옛 조선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극복을 한다. 그리고 철학책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을 기르게 해준다. 그래서 문사철 600.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600권을 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600권을 읽었다라는 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엄밀히 말하면 역사책 200권 정도는 전 읽었다고 자부하는데 예. 나머지는 좀 편식을 한 것 같아요. 문학이나 이런 건 좀 제가 맞지는 않는데 이 단순히 책을 읽으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만 하니까 읽는다라는 좀 당위성의 입장이라기보단 특정한 역량을 기르게 해주는 어떤
비기이자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키워드가 아닐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이 성공한 기업가들이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특별히 문사철 600권을 읽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로 고른 이 문사철 600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워낙 스낵 컨텐츠가 유행인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핵심만 딱 담아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고, 저도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책을 다 읽어야만 내용이 이해가 됐던,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던 세대이자 지금의 변화하는 세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끄트머리에서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었는데, 이게 좀 편식하다 보면 특정한 컨텐츠나 지식, 지혜를 좀 편집해서 받다 보면 패스트푸드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김재철 회장도 임직원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한다. 모바일로 영상으로 토픽 위주로 짧게 보는 건 패스트푸드 같은 거다. 패스트푸드가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고 창조적 인간에 도움이 될 수 없으니 이왕이면 진득하게 제대로 된 양질의 콘텐츠를 책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보다도 풍부한 역량, 커뮤니케이션, 통찰력,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다는 걸 임직원들에게 많이 설파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까지도 이는 연계될 수가 있는데요. 직원들보다 윗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지식들, 배경들에 대한 노력들을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취업을 생각해야 될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가 되겠죠. 또 내용이 준비됐네요. 윗사람은 직원들보다 더 알아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된다. 굉장히 고퀄리티 시지가 이게 지금 책을 통해서 문사철 600을 통해서 지금 윗사람들이 좀 더 나은 방향,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발췌독도 유행이고 뭐 짧게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만 지식을 생각하시기보단 내재화해서 내것화하는 노력을 좀 강조하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유튜브 쇼츠를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릴스 좀 봤어요. 반성합니다. 600권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이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을 설명하는 마지막 키워드, 차쌤이 선택한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제가 선택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정도 경영입니다. 정도 경영이요? 예, 정도 경영이라는 게 정당한 방법을 택해서 공정하게 경영을 하는 자세다. 이걸 정도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택한 건 아니 어느 우리나라의 뭐 재계 서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진짜 정도 경영을 하니까 이 정도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일단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 CEO께서는 정도 경영의 어떤 기준을 단순히 어떤 사업을 뭐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기업인이 갖춰야 될 자질적인 측면까지도 심도 깊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 3월에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62억 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91년도에 62억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때가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위 관료라든지 기업인들의 부정부패 시비가 많았던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렇게 성실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혹은 준대기업군에 속한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아닐까라고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우리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고려한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회장 시절에도 단순히 그냥 협회 회원사를 그냥 관리 감독하는 친목 도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다양한 제도를, 그리고 좀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기틀을 90년대 초에 많이 마련을 해줬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바다에 대한 제도 행정적 발전을 위해선 1985년에 해양개발기본법 민간위원회를 설립해서 89년에 해안개발 연구회를 만들고 정부 추진을 이어가서 96년도에는
해양수산부를 네. 설립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단순히 사업을 그냥 뭐 많이 팔리니까 원양어업에 집중하자라기보다는 그 원양어업과 연계된 전후방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연계된 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제도라든지 협의회 등을 발족해서 오늘날의 동원그룹이 재계서열 51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는 기업에 발돋움을 할 수 있고 사업의 기본을 잃지 않고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 필요 기업이다라는 걸 정도 경영에 진짜 정도 경영을 김 회장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 모범 납세, 정도 경영, 성실 이 경영, 뭔가 이제 좀 가뚜기를 뛰어넘는 동원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네, CEO를 할 그 경영을 하는 자세부터 해서 사회 정의 실현을 고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범적인 CEO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쌤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기업의 책무, 단순히 그냥 사업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곳이라기보단 네. 납세와 의무, 고용 창출, 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를 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기업인의 자세와 내용들을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동원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체에 지원하신 여러분들이 혹시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출 때 100% 본인에겐 동의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선 이러한 자세를 잘 갖춘 자에게 구성원들도 이러한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결국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잘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